안녕하십니까. 자, 또 질병장, 적천수 천미, 제가 전공을 한 적천수 천미에서 질병장 6번째예요. 오늘은요, 원문과 이렇게 원문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각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목이 불수. 자, 이게 목이 불수하다라는 건데, 이게 참 희한하죠. 일주가 목일주예요. 그런데 불수수. 네, 맞아요. 수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네, 수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 자는 어떻게 혈병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혈병이 걸리든 뭐 하든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지금 사례 명조가 을목일주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종합격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을목일주에서 무엇이 강해서, 목이 강해져서 스스로가 목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토가 될 텐데, 이걸 없어서, 사주에 없어서 불용을 해서,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을, 종주오행인 목을, 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화를 쓴다. 이게 한 가지 예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종합격이에요. 종합격에 목일주가 종합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화가 용신이 되겠죠. 화가 용신이에요. 그럼 이거 수운이 들어오면 안 좋아요. 수운이 들어오면 이거 수는 안 돼요. 그럼 목이나 화는 좋아요. 화니까 이 종합격에선 수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라는 것이죠. 목일주일 때예요. 목일주일 때. 그런데 제가 종합격 하나를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역시 종합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셔서 제 남편 사주 좀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종합격이에요. 그것도 역시 을목일주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힘듭니다 그래요.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엔 좀 들쭉날쭉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안 좋은데, 그 전서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 종합격은요, 한쪽으로 편곡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을목일주에 모두 다 화세가, 사주가 전부 화가 강해서, 화를 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조출종자예요. 종합격. 여기서만, 적천수 천미에서만 나오는 거죠. 격국론에서는 종합격이 없습니다. 아마 종색격으로 따르면 될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임철철 선생은 종합격이다! 라고 딱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게, 임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춘목인데도 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화를 보고서 발령을 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목이 강하니까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동목은 또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또 불로서 받아들여 갖고 해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목이 유군하면 이건 물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유가 화를 맹렬한 화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지조토, 땅의 메마름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추금이 득지, 땅을 얻었다. 추금이 땅을 얻었다? 이거는 유근해서 뿌리가 있어서 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냐? 금이 강할까봐 그 강한 금을 설에서 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에 금이 예리함을 설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찌 왔냐? 살에 완득이가 말이죠. 왜 완득일까요? 고집스러워서 완득이에요. 이 완자 쓰는 거예요. 완득이가 이 으뜸원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완자, 고집스럽다라고 할 때 완득이에요. 제가 해석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 완득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마라톤에서 1등을 했나 그렇죠. 장애인 마라톤. 그래서 완득이가 있죠. 그래서 그건 저는 완득이 보면 저런 고집스러운 놈 하고 하죠. 봄과 겨울에 뭐죠? 왕하게 태어난 나무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필요한 거냐? 그 쇠함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물로써. 하추에 휴수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필요한 것은 그 왕한 것을 물로써 받아들여야 된다. 반차적. 이걸 이렇게 반대로 해갖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수적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혈이 돌지를 않아서 그래서 혈병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혈병 생기는 것은 아마 사례명주에 없고요. 이 고창이라고 있습니다. 고창병. 이 고창이란 곧 배가 이렇게 땡땡이 붙는 거예요. 고창이라고 있습니다. 고창증. 그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영양결핍증. 나이 먹은 사람은 고창병이 잘 안 걸리는데 이 두 번째 명조는 고창병으로 죽은 사람 명조를 종합격에서 해놨어요.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혈하고 관계없어요. 대개 보면 고창병은요, 간장 또 내지는 위장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양결핍증으로. 그리고 이제 애들 영양결핍증보다도 영양결핍은 맞아요. 그건 또 비압병이라고 있어요. 애가 바싹 마르면서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고창병은 이렇게 배가 붓는 거예요. 그럼 간장에 문제가 있죠. 자, 철조님이 위와 같이 어느 한 이론을 중조할 경우 원문과 원주를 비교하여 보다 더 상세하면서도 확실한 논리로 학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찬사를 보낼 일이다. 라고 해서 혈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혈병은 아니죠. 자, 이 명저가 목일주인데 술을 쓴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술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쓰지를 못합니다. 술을 못 써요. 그 이유가 천천히 보세요. 뱀이 목국을 이랬어요. 이거 지금 이 술을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못 써요. 해묘 목국을 이뤘어요. 절대 못 씁니다. 이건 목채입니다. 지지의 목이 채기 때문에 이 쓰면 쓸 수 있는 것은 활을 쓰는데 활을 못 쓴다는 거예요. 활은 써요. 쓰기는. 그래서 대원에서 이렇게 화목으로 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뭐죠?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어디까지 좋았냐라고 하면 갑진운까지. 여기 갑진운. 그러나 계묘 이민도 좋아요. 아마 신축대운이 되면 별로 좋지가 않을 거예요. 이 사주는요. 이 화운도 괜찮아요. 목이체에서 금토용을 쓰려고 하는데 없어요. 여기 지금 금을 찾아보세요. 없죠. 목은 미토는 목국을 이루었죠. 이 기토 하나 가지고 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이체인 종주오행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 목, 화를 쓴다. 근데 철조 선생께서는 이 해수가 용신이라고 했지만 이 수는 용신은 용신이에요. 그렇지만 대운에서 없는데 무슨 용신 소리를 합니까? 여기서 이 해미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래서 철조 선생께서 지금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갑진대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운도 다 좋다. 괜찮다. 목이 용신일 경우에는 이거 화목을 다 쓴다. 자, 봅시다. 이따 컴퓨터에서 제가 용신을 찾아 드릴게요. 을목생호, 미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휴수지위, 휴수는 맞아요. 그러나 연월양투 정화를 해서 이건 식신격이에요. 설기태과하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시력 통군, 여기 묘에 통군을 했지만 해수까지 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를 받아서 생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부드럽게 한다. 조열지토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묘한 것은 국이 모여서 당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국으로 모였다고요. 회국. 목국으로 모인 거예요.
통이지상, 그래서 갑진운에, 이때 호방거수, 아마 이거 과거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1등으로 다 급제를 한 것 같아요. 과가변동해서 격은 취하기를 식신격으로 취하지만 용신을 쓴다. 용신은 인성을 쓴다라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주는 식신격에 식신이 왕해서 인성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성 쓰면 식신한테 깨져요. 깨지죠.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군요. 수가 화를 극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 식신을 인성을 용신으로 한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인성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대운도 지금 인성운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사주구조가 음팔통으로 이루어지려는 것을 연지해수와 일지해수의 도움으로 음팔통을 면하는 동시에 해묘미 한 목국을 이루는데 공을 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무게중심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오행지수를 확인해보면 목 5.3, 화 5.3, 목 5.7, 화 5.3, 토 1.0, 수 1.0, 금 0.0으로 목체 금토용조이나 불용하고 종주오행인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 중 3오행을 모두 쓸 수 있는 구조예요. 본래 격국론에서 식신격의 구신은 재성이고요. 상신은 비겁이에요. 구신은 불용하고 상신운과 격용신을 쓰는 거예요. 격용신을. 상신은 뭘까요? 이 식신의 상신은 비겁이에요. 비겁이에요. 대운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중년대운부터 갑진, 계묘, 이민대운까지 호방거수왔다 가갑연등이라 하지만 초년대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좀 괜찮아요. 화운도 무난하게 씁니다. 왜? 목이 채니까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사례명조 447번이네요. (447번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수체라고 해서 여기 안 좋은 거예요. 수체로 해서 저기 지금 수체로 나와요. 목체 수목용조로 해서 수용신 했지만 저는 목화도 좋다. 괜찮다. 일단 갑진대운서부터 갑진계묘 이민 신축 이런 거 다 좋죠. 괜찮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이 운은요, 이 사람 운은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네, 다음 사주는 참 안타까운 사주예요. 종합격으로서 되긴 됐는데 이거야말로 식신격이에요. 미터 속에 있는 정화가 투출했어요. 그러나 첩조 선생님 말씀이 이것은 모두 화로서 끝을 맺었으니 이 해수 하나가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해서 화체 수금용조에서 또 불용해요. 그럼 종조행인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를 쓰니까 이 사주 좀 보십시오. 좋은 꼴이 나올 수 있나. 이 무술대운 빼고는 좋은 대운이 없죠. 천간으로 이 병정화운은 좋습니다. 자, 을목생어 미월이에요. 똑같아요. 아까와 같이 투간 병정화에서 또 식신격이에요. 통근사술, 사화술에 통근했군요. 발설이 태화예요. 확실하죠. 일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화가 종주니까 발설 태화예요. 불수수색 받지를 못하죠. 이 자체에서 해수는 이 수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받지를 못하니 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반대로 해수가 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격은 이루어져서 순국, 구굴순이 따르는 종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초격, 병신 정유는 득병정 개두하는 바람에 그래도 괜찮았다. 평순지경이 되었지만 무술은행 극진 해수를 하니 좋았을 것이다. 명리양득했어요. 기에 수지하니 병하니 고창이 걸린 거예요. 배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해대운에 고창병이 걸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솔직히 간이 안 좋은 간이 안 좋아서 배가 부어서
죽은 사주겠죠. 그 원인은 뭐냐? 사주가 화가 왕하면서도 조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무속이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해수가. 그래서 고로 차병에 이 병에 걸려서 얻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고창병이라는 게 혈병은 아니에요. 간장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간장과 위장 다 안 좋아갖고 배가 똥똥이 붓는 병이죠. 자, 종합격은 심여점의 격국면에는 없고 철저님이 중화론에서 새롭게 이름진 격이다. 종격이다. 전조와 같이 미월의 을목일주인데 전조는 연월에 해수가 있어 월지 미토가 화화하지 못하였으나 차조는 연지의 술토와 더하여 일지의 사화가 있어 토오행의 변화성에 의해서 화화가 되어 전국이 화세인데 유일하게 시지에 해수가 있어 일주가 종화를 하려는 것을 막는 병신이 되었다. 때문에 그 원인은 사주에 황하 왕에서 토가 메마른 토를 만났기 때문에 수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오행지수를 확인할 필요 없이 지지에 술미사가 있어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고 일간에 월간에 이인동심이에요. 목과 돌. 하체 토화 용조죠. 화가 용신이 된다. 종합격이죠. 자, 봅시다. 448번입니다. 네. 이 기해대운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주는요. 지금 신대운의 어리군요. 16살이고요. 이 무술대운이 최고 좋은 사주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대면 사주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작년에 제가 봤던 사주 종합격이에요. 사모님이 와서 봤는데 사장님 사주를 봤는데 딱 보니까 이게 그동안 좀 괜찮았는데 사주가 지금 어렵게 생겼네요 라고 했더니 지금 되던 장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걸 짓고 올해 55세 되셨어요. 중년은 좀 중년이죠. 55세. 정미생이에요. 병호 월이고요. 참 이거 참 을축생이에요. 병술시고요. 참 이거 큰일 났죠. 이 축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게 49세부터 지금 운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물론 병이 두 개가 있어서 흉신이 들어오면 하나는 잡아주니까 그럭저럭 신대운은 괜찮은데 이 축대운은 이렇게 지지해서 전부 오미 화국을 이루고 축술형을 이루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거를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지금 사주가 앞으로 30년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사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해드린 사주예요. 이 사주가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이 사주 가지고는. 절대. 이 종합격은 특히 식상을 쓰기 때문에, 관직보다는 영업, 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장사를. 그래도, 요때요. 두 대운에, 인묘대운에 장사를 해서 그럭저럭 집안은 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렇게 놨는데, 지금 55세니까 어느 정도 애들도 이제 정리가 돼 가니까 장사를 그만하셔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요즘 장사 그만하면 55세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아파트 경비나 이런 걸 하라고 제가 권해드렸어요. 경비 쪽으로 가서 용돈을 부으시면서 애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손은 벌리시지 않아도 되니까 소일거리로 아파트 경비나 이런 걸 하시라. 그리고 특히 건강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다고 하는데 55세니까 아직 멀쩡하죠. 고창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장사는 그만하시고요.
예, 올해는 더 힘드시겠죠. 신축년이니까 올해가 작년에 오셨었던 분인데 올해는 더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좀 아파트 경비나 이런 거 알아보면 또 되겠죠. 이민 개묘 그렇죠. 갑진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직업을 추천해 드린 것은 아파트 경비가 제일 좋다. 소일거리로. 지금 어느 정도 이만큼 됐으니까 장사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주거생활 안정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예, 소일거리로 슬슬 아파트 경비를 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휴일에는 놀 때는 산을 좀 자주 가시라라고 권해드린 사주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된 사주는요, 일찌감치 이렇게 좋다가 진대운은 안 좋았지만 임계대운은 그래도 괜찮아요. 인묘로 뿌리가 있어서요. 잘 가게 된 바람에 임계대운은 무난하죠. 그런데 이 신축대운 들어서 별로 좋지가 않다. 그만 접으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이 추석이군요. 내일은 하루 쉬고요. 모레 또 자평진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